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술만의 단주일기 1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유튜브에서 보셨던 것처럼 치악산에 다녀왔어요. 치악산 및 소초면에 큰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님 뵈러 가서 맛난 음식 많이 만들어서 정성으로 지으신 농사, 그 농사 재료들 다 갖다가 삼시세끼 현실판 삼시세끼를 찍고 왔어요. 거의 한 2박 3일 동안 한 20가지 반찬을 한 것 같아요. 국찌개, 뭐 볶음 등등등 해가지고 보셨죠? 제가 제일 그 혼술마녀 시절에 가장 사랑했던 안주가 바로 그 고구마 순 볶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짧은 제가 레시피도 올렸는데 그거대로 하시면 아마 되게 그 맛난 고구마 순 볶음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로 단주 63일차가 됐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고 매일매일 금주, 단주 일기에 그 다이어리에 제가 이제 날짜를 계속 카운트를 하는데 그 기쁨이 되게 커요. 술 먹는 기쁨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동안의 제 혼술마녀의 삶을 돌이켜보자면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요즘 같은 이렇게 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거나 아니면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하여튼 술 먹기 딱 좋은 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핑계 구실을 대서라도 혼술을 많이 즐겼을 텐데 그 결심을 한 이후로는 전혀 한 모금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악산에서 수육 삶고 맛있는 음식 눈앞에 두고서 쫙 펼쳐놓고도 술을 저는 전혀 안 했답니다. 남편하고 아주버님만 이제 치악산 막걸리 한 잔씩 드셨는데,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삶이 정말, 어, 아주 딴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경이로운 단주 생활, 마음 치유 낱말로 가져온 것은, 여기 경위, 한자로 제가 써놨는데, 경위. 어,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올랐냐면 전에도 물론 생각은 했지만 어저께 엄마 친정어머니가 카톡으로 사진을 딱 카톡카톡 하면서 아침에 밥 짓는데 보내셨더라고요. 일찍. 그래서 봤더니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팔순이 훌쩍 넘기신 저희 아버지가 에어컨도 안 트시고 선풍기 바람에 대자리를 짜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풍경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이 마루에 이 기구를 딱 펼쳐 놓으시고 대도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디가 이렇게 다 그 틀 안에 있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를 다듬으시는 모습을 사진을 두 장을 보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우리 삶도 이렇게 경위 씨줄과 날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엮어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경이라는 글자부터 살펴볼게요. 경위, 그러니까 날경시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씨줄 날줄 가로 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처음에 경도하고 위도라는 말을 배울 때 그 단어를 접할 때 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경도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위도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뒤죽박죽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확실히 이제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이 날줄이기 때문에 세로예요. 세로 진할경 세로가 경이고 위가 이렇게 주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로가 위고 위도랍니다. 그래서 경위가 세로와 가로.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된 또 뜻이 있어요. 경이 자체가 이 두 글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도리,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 아니면 자연의 도리, 섭리 이런 도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 만들어가다 다스리다 이런 공통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 실제 기원도 옛날에 배틀에 옷감을 짜는 모습, 배 짜는 모습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배틀에서 발로 밟아가면서 배 짜는 거 되게 많이 하셨다고 고된 노동 하셨던 이야기 가끔 들려주셨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퍼뜩 떠오르면서 우리 삶도 이 경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마음치고 또 다른 낱말로 가져온 게 경우 바른 사람하고 경우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져왔잖아요.
물론 이 한자적으로 경위가 경우냐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제가 살펴보고 검색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우 있는 사람, 그다음에 경우가 바른 사람, 그 사람은 경우가 틀려먹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경우가 어원이 제 생각에는 경위가 맞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논쟁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뭐지 최종적인 그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우리 말이라는 게 일상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하고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하고 이제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다 보면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직장에서 혹시 경위서나 심할서 써보셨나요? 그때 경위, 심할서 할 때도 이 경이랑 저는 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가로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위가 또 본말이기도 하고 선후이기도 해요. 어떤 일의 본체와 그다음에 말단, 그다음에 선과 후 이게 이제 짜여져서 하나의 큰 일, 관계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시말 그 일의 전말이 생기는 것처럼 그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육하 원칙에서 우리가 경위서나 이런 심할서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한두 번쯤은 꼭 그런 갈등 어떤 사건을 휘말리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우가 반듯하다, 경우가 있다, 바르다는 것은 이렇게 어, 본말, 선우 이게 반듯해서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살림이 넉넉한 친구가 계속 저한테 만난 밥이나 이런 거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3번 얻어먹었으면 최소한 한 번은 내는 거. 그러니까 물론 항상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n분의 1로 더치페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나 이걸로 다 이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다 카드도 다 따로따로 결제하고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식으로 이제 네가 사고 내가 사고 이런 경우 많은데 좀 여유 있는 사람한테 대접을 받았다 해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3번 샀으면 한 번은 내고 뭐 2번 샀으면 한 번은 내고 커피 샀으면 뭐 술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삶의 경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경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 점점 멀리하게 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다음에 가족이든 뭐 직장이든 어떤 친구 관계에서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가 반듯하다. 그러니까 사리에 이렇게 바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한다기보다 어떤 큰 틀의 도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 경우 있고 경우 바른 사람인 것 같아요. 경우 없는 사람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가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 있는 삶, 경우가 바른 삶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경이라는 글자를 오늘의 마음 치유 낱말로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또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배 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꼼꼼하고 가지런하고 매끈하게 이거 빈틈이 없이 좌우 시줄 날줄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특히 대자리 짜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딴 생각하거나 하기 싫은 일 할 때 거칠게 쓱쓱쓱쓱 이렇게 엮어 나가다 보면 그 틈이 벌어지면서 그 틈에서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매끈하게 다스리지 않는 다듬지 않는 그런 거에 우리가 손이나 몸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옷에서도 쓸릴 수 있는 거고 거친 삼배를 잘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 짜는 거 이런 경위에 맞게 하는 이런 것도 이 모든 하나하나의 작업 이런 일도 우리 삶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짜는 마음이 잘 다듬어서 전후 좌우 가로 세로 시줄 날줄을 잘 맞추는 거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마무리 작업까지 매끈하게 해서 누가 입을지 누가 이 대자리에 누울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비단 대자리나 이런 옷감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듬는 작업뿐만 아니라 제 마음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고 다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경이라는 한자가 공통적으로 나일경 시 위지만 공통적인 뜻이
다스리다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듬고 다스려서 이 손이나 몸이 다치지 않고 베이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그렇게 쓸모있는 어떤 완성품이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남은 시간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죠. 남은 한 주 예, 마무리 잘 하시고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뭐 틈이 너무 많이 벌어졌거나 너무 거친 마음으로 거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모난 마음으로 해서 이게 또 상처를 주거나 어떤 누구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혼술마녀의 단주 일기 14번째 이야기는 경우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고 단란하고 화목하고 다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